여러분이 고길동씨라면 어떤 분양권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A 분양권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B 분양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분양권이 동일한 상황에서 달라진 건 이 차이인데요.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주소장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양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실무에서 분양권 관련해서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의외로 분양권 매수할 때, 그러니까 명의를 변경할 때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양권 초기에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분양권 관련해서 매매가가 올라오잖아요. 그 매매가를 어떻게 지불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분양권 매수할 때, 그러니까 명의를 가져올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 간혹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분양권 살 때 처음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고길동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 1년 전에 그린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고길동씨는 그때 분양가가 높다는 생각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았고요. 고길동씨의 생각이 맞았는지 청약은 완판이 되지 않고 자녀 세대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때 고길동씨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이콜씨가 자녀 세대 중에서 좋은 동하고 호수를 골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도 고길동씨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그린 아파트 단지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고길동씨는 이제라도 분양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개의 분양권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망 좋은 전면동 로얄층에 있는 A 분양권과 마이콜씨가 구입했던 로얄동은 아니지만 로얄층인 B 분양권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A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은 후불 이자였고요. 마이콜씨가 가지고 있는 B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고길동씨라면 어떤 분양권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현금이 있다면 무조건 A 분양권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마이콜씨가 가지고 있는 B 분양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건 좋은 A 분양권이 아니고 B 분양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분양권과 B 분양권을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권 매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기준 먼저 볼게요. 계약금은 10% 들어갔고요. 발코니 및 육상 옵션은 30% 납부되었습니다. 중도금 60%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 60% 전액 가능하고요. 후불 이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금은 분양대금은 30%가 잔금이고요. 발코니 및 육상 옵션은 70%가 잔금입니다. 계약일 현재 중도금 6회차까지 실행되었습니다. 분양금액은 5억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이고요. 유상 옵션 두 분양권 에어컨 설치해갖고 700만원 들었습니다. 프리미엄은 A, B 분양권 모두 5천만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분양권 매수할 때 초기 필요자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고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유상옵션 700, 프리미엄 5천만원, 중도금 대출 3억, 6회차까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매매 금액은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프리미엄, 중도금을 모두 합친 5억 8,700만원입니다. A 분양권의 매수 비용은 분양가 계약금 10% 5천만원하고 발코니 확장비 30% 900만원, 유상 옵션 700에 30%인 210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5천만원에 이미 실행된 중도금, 현금으로 잔압을 했죠. 3억까지 다 포함해서 4억 1110만원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매가 대부분을 다 주고 산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있어야지만 매수할 수 있는 분양권입니다. 자, A 분양권 대 B 분양권 매수 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B 분양권은 마이콜씨가 미분양 세대 중에 골라 잡은 분양권인데요. 분양가 5억 똑같고요.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유상옵션 700, 프리미엄 5천에 중도금 대출을 마이콜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6회차까지 3억이 실행됐고요. 매매 금액은 A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5억 8,700만원이지만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죠. 뭐예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후불이자죠. 그래서 들어가는 총 매매 금액도 B 분양권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분양권 명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한번 볼게요. 분양가 계약금 10% 5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30% 900만 원, 유상 옵션비 30% 210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는 승계를 받아서 마이콜이 가지고 있는 비분양권의 초기 매수 비용은 1억 1110만 원입니다. 자, 구분이 가시죠? 두 분양권이 동일한 상황에서 달라진 건 중도금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인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총 매매 금액으로 보면은 A 분양권이 좀 더 저렴합니다. 금액이 더 낮아요. 그렇지만은 명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A 분양권과 B 분양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3억이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 현금이 있다 그러면 A 분양권 하시면 되고요.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초기 비용이 많지 않다 하면은 B 분양권을 매수를 하셔야겠죠. A 분양권과 마이콜이 가지고 있는 B 분양권 중 어떤 것을 매수할지 고민하던 고길동 씨의 고민이 해결이 됐지요. 물론 현금이 다 있다면 A 분양권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고길동 씨 자금에 맞는 상황에 맞는 분양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길동 씨 고민도 해결됐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양권 매수할 때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매수할 때 명의를 가져올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이지 아파트 매매 금액이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부분은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입주 시기에 잔금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 계획도 꼭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고길동 씨는 A 분양권을 선택하던 B 분양권을 선택하던 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중개보수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천차만별이죠.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 기납부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납부한 금액에는 실행된 중도금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납부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납부한 회차가 지났으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또한 기납부한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길동 씨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는 분양가,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계약금과 프리미엄, 그리고 6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금액 4억 1110만 원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분양권 매수할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과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분양권 매도 매수 계획이나 실무를 하는 중개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길 거예요. 좋은 일.